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방송량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신규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과연 얼마에 샀으면 하는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 또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목표가 그리고 상승 기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가급적이면 삼성전자보다는 다양한 종목 중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월봉상 보면 조정 2파동이 끝났고 11월서부터 이번 달서부터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상승 기간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월봉과 연봉을 분석해 보겠고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고요. 11월서부터 상승 충격 3파동이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잠시 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최소한 이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최소한입니다.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월봉상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올랐으니까 11월, 12월, 1월 혹은 2월 정도까지는 최소한이니까 그때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봉이 또 중요하죠. 연봉을 보시면 2019년도, 18년도에는 음봉이 나왔죠. 2019년도에서 일단 그 2020년도 그리고 2021년까지 혹은 이제 2022년까지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2020년도 올해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년까지는 연봉상 양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년간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그 시대적 주도주들을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가 탄생되면 연봉으로 봐서는 3년 동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3년 차에 고점을 찍고 위에 꼬리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3년 동안은 상승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목표 가격은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이 목표 가격이 보통주 기준이 아니라 우선주 기준입니다. 우선주 기준. 그러니까 보통주 같은 경우는 뭐 우선주가 10만 원에 이제 다다르면 보통주는 10만 원을 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반기, 그러니까 한 6월 정도가 되겠네. 6월 말 내에 10만 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성이 지배를 하죠. 특히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관성이 지배하는 가운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요 개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가수요가 개입되게 되면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단계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설픈 조정은 잘 안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시 격언에도 보면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하튼간에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 흐름을 이제 같이 할 만한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기 우선주. 일단 그 월봉을 보겠는데 삼성전기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PSK라든가 코미코, 그리고 이제 원익 IPS 이런 그 소부장 관련주들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 부분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시간도 제한적이고 여하튼 간에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이 나오게 되면 또 개인적으로 크게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엘리어트 파동론. 보통 이제 엘리어트 파동은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동과 비율과 시간 세 가지 요소인데 오늘은 이제 그 파동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승 파동은 보통 이제 5파동이죠. 그리고 하락 파동은 이제 3파동. 그러니까 상승 5파, 하락 3파로 이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 파동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 상승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8월까지 전개가 된 거죠. 1파동의 특징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파동입니다. 악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조셉 그레빌 같은 경우는 1파동을 월 오브 월이라고 그랬어요. 꼭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하튼 간에 반대로 또 이제 호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1파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호재가 지배하게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고 더 이상 고점에 사주려는 또 다른 세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호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1파동은 존재하지 않고요. 1파동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악재가 지배하는 장세, 악재를 먹고 자라는 그런 시세가 가장 또 강력한 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서부터 시작되는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또 어렵지 않은 이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3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악재가 지배하고 이어지는 가운데 호재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파동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이제 끊임없는 투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3파동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악재가 많이 지배하는데 3파동 중반 이후로 갈수록 이제 호재가 지배하기 마련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코로나 재확산 이게 지금 그 절대적 악재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 또 이제 그 백신 이제 3상 결과가 이제 그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5파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파동을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5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재가 별로 없고 절대적 호재가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와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무거운 삼성전자도 개별주처럼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5파동 내에서 절대 상투가 오죠. 특히 이제 대중들은 이제 절대 상투 구간, 상투의 거의 한 8분음선에서 상투까지 제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피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현명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그 3월 달에 코로나 최저점을 확인하고 4월서부터 이제 월봉상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봉이 지금 5개까지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4월 달 양봉은 컸지만 5월 달 양봉도 뭐 작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양봉의 크기가 좀 작아요. 악재가 지배하는 그런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그 8월 달과 9월 달하고 10월 달에 2개월 조정을 받았죠. 이게 조정 2파동이고 11월서부터 시작하는 파동이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입니다. 그런데 상승 충격 3파동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백신이죠. 지금 우리가 백신 전까지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 혹은 뭐 봉쇄 가능성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 기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시장의 내면적 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오늘 저희 그 회원분들 문자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써놨는데 여하튼간에 이제는 이제 백신 이후에 일단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충격 이제 3파동이 출발했는데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그러니까 11월이 포함이 되니까 3개월이면 11월, 12월, 1월, 그리고 4개월이면 2월까지는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주가는 지금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보통주 같은 경우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죠. 62,800원 역사의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주로는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그 삼성전자의 기준은 보통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1파동 상승 이후에 조정 2파동을 거쳤고, 그 다음에 상승 충격, 11월서부터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하고 이제 연동이 되겠죠.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11월 양봉이 나오고, 12월, 1월, 혹은 이제 2월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아래쪽 보면 이제 그 대량거래가 터진 지역이죠. 우리가 그 주도주 논리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주도주 논리, 뭐 하여튼 그 한 빅5 안에 드는 내용인데요. 주도주라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과 함께 탄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매도 세력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 세력이 소멸이 되려면 악재가 나와야 돼, 악재. 악재도 굉장히 커다란 악재, 초메가 토큰 악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혹은 이제 그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면서 일시에 매도가 되죠. 그 매도 부분을 누군가 이제 걷어갑니다. 뭐 조셉 그랜빌 같은 경우는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집한다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에너지는요,
그 코로나라는 악재 크기만큼 결국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 악재를 통해서 매도세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 내면에 깔리는 어떤 그 에너지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 자체도 지금 이런 막강한 유동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여하튼 내년 1월, 최소한 1월이나 2월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다 보면 운동회의 백미는 역시 그 줄다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천군백군 나눠서 양쪽에 뭐 한 수백 명씩, 한 500명은 좀 너무했고, 한 200명씩 달라붙어서 영차 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그 힘의 규기가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전환이 되면, 뭐 그게 백군 쪽으로 전환되면 그 좀 짓궂은 그 학부형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천군 쪽으로 붙어갖고 좀 힘을 좀 보태지만은 이게 한번 힘의 기기가 백군 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웬만해서는 반전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힘의 균형점이 상승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뭐 시체말로 오르지 마라 오르지 마라 기도를 해도 이게 이 방향을 꺾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관성과 함께 가수요가 이제 개입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미 그 가수요는 일정 부분 개입됐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그림 예전에도 한번 봤던 그림인데 제가 좀 일부 좀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 2015년서부터 연봉인데요.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26조, 그리고 2016년도에 29조, 그러니까 3조 정도 증가했으니까 주가는 이제 오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2017년도에 29조에서 53조니까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버렸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3조에서 58조, 2018년도에 58조인데 사상 최고치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한 5만 5천 원에서 3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어요. 실적이 더 좋아졌는데 이미 2017년도에 2018년도 분까지 선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주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선반영이라는 것은. 자, 근데 그 다음에 2019년도가 더 재밌어요. 58조에서 27조로 반토막 이상이 깨졌는데 반토막도 안 되는데 주가로 오히려 3만 원대에서부터 5만 6천 원대까지 급등해 버렸어요. 이거 이제 이때서부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성장성 파동이라 보는 거고 좀 구체화시킨다면 저는 이제 파운드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거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37조 정도가 나올 겁니다. 37조.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40, 적게 부르는 데는 한 40조 초반, 많게 부르는 데는 한 50조까지 부르는데 대략적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은 뭐 내년도 영업이익을 맞추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뭐 대략적으로 한 45조 정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 45조의 플러스에 파운드의 어떤 그 성장성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도에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한 6월 정도면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뭐 대기 매물 뭐 이런 본전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 상반기 중에도 한번 오버슈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역시 그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가 이제 결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가운데 파운드입니다. 파운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그 코로나 최저점이죠. 대략 한 35,000원서부터 35,000원서부터 11월까지 보면은 저점의 길이가 대체적으로 일정해요. 중간에 이제 변곡 좀 있었죠. 9월 초에 나스닥 기술주들 전반이, 뭐 테슬라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스닥 기술 전반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나는 가운데, 박살났다기보다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최고점, 애플의 최고점, 이런 최고점이 삼성전자의 최저점이죠. 혹은 출발점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그 수급의 역학관계 혹은 주도주 다툼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초서부터 저점의 기기가 굉장히 가파르지는 거죠. 10일 이동평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사실 그 이동평선이 어떤 경우는 5일 이동평선이 중요할 때도 있고, 뭐 20일, 60일, 120일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일 이동평선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1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최근 2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일 수도 있지만 매도 단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일 이동평선이 깨진다는 것은 최근 열흘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살고점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2주 이동평선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봤고요. 하여튼 그 우선주 기준으로 목표가 10만원. 그것도 이제 그 내년도 6월 말 전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관성이라든가 가수요, 가속도의 법칙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월봉상 흐름이 굉장히 유사한 종목군들이 있어요. 유사한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제 그 어떤 파동이라든가 흐름을 이제 함께 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설픈 개별주를 사는 것보다는 삼성전기 우선주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삼성전기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이 거래량이 이제 발행 주식수가 290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오른쪽 보면 PSK죠.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사하죠. 요번에 11월 달에 역사고점 돌파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우선주도 종가 기준으로 11월 달에 역사고점 돌파했고 PSK도 이번 달에 11월 달에 역사고점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코미코도 지금 종가 기준으로 역사고점 돌파했거든요. 원익 IPS 반도체 장비죠.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지분 출자한 것도 있고요. 여하튼간에 아직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돌파가 좀 임박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그 단타 매매는 절대 안 합니다. 단타 매매가 잘 되면 저희도 해요. 근데 그 만만치가 않죠. 대신에 저희가 이제 매일 한 두 종목씩 해서 이제 그 오늘의 승부주 형태로 해서 두 종목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대략적으로 한 짧게는 10%에서 한 20%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이제 반드시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립니다. 매일 이제 가급적인 동시효과 전에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것도 8시 한 40분에 나갔습니다. 저희가 단타 매매 안 하고 그렇다고 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도 여러분들 의외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모든 기업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주 논리에 위배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치명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치명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또 종목을 추천할 때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상승 논리가 뭔지 논리에 맞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만만치 않은 게 주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자, 여기 맨 아래가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문자로 조남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일반적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공 투자를 해야 될지, 특히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봐요.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입 초기에는 이제 그 많은 문자들 좀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